진천의 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의심되는 집단 폐사가 신고돼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강화된 방역도 일찌감치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종결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본 경찰이 수사나 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가해자 2명을 찾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만으로도 중한 스토킹 범죄라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충북의 AI 영재고 설립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AI 대신 바이오는 어떻냐는 역제안 때문인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일단 영재고 설립에는 한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진천의 한 가금 농장에서 올가을 충북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겨울 철새는 지난해보다 20%나 많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오리 사육농가. 오늘 오전 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위험이 높은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국의 고병원성 AI 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가을 들어 충북 첫 의심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바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17,000마리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정되면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금 농가 2곳, 62,000마리도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까지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 그 소독 조치를 하고요. 그 주변 농장에 대해서 예찰하고 그다음에 3km, 그다음에 10km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 전문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24시간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 20여 곳을 운영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와 방역차 투입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앞당기는 등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은 철새 개체가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데다 특히 우리나라 AI 전파에 영향을 주는 유럽 철새의 감염 건수가 지난해 여름 77건에서 올해 537건으로 7배 가까이 뛰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충주 전 구간을 다 돌고 있는 건데요. 주말도 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농가의 위생과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개별 소독 강화와 발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첫 의심 신고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판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관광지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세복 전 영동 군수가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박세복 전 군수와 힐링사업소 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동군청 등 이들의 근무지와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과 업무용 PC, 서류 등 수집된 증거자료 가운데는 조경수 구입계약 관련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해 도로공사 예산을 10억 원가량 부풀려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였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충북경찰이 최근 1년 동안 신고된 스토킹 사건을 다시 꺼내봤더니 일부는 수사와 재판 도중 더 집요한 스토킹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 가해자들이 나란히 같은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전 연인의 집요한 연락을 차단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황당한 통장 테러를 당했습니다. 145차례 대부분 1원짜리 소액 송금 내역에서 입금자 명에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 메시지가 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전 연인의 짓입니다. 앞서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피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해 접근과 통신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이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다시 꺼내본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이 남성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고 단계 잠정 조치 4호를 집행했습니다.
1회 공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를 하였으나 판사한테는 추가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저희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고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5번 찾아갔다가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입건됐던 30대 남성은 전수조사 기간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 새벽,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도어락을 누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 여성은 피해 당일 먼저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이 전수점검한 스토킹 사건은 종결된 사건까지 모두 197건. 구속과 구치소 입감 조치 외에도 10건에 대해 수사 보완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반복 신고 이력, 안전 여부를 살펴봤고 조치한 2건 이외에도 신고 이력 누락이나 잠정 조치 지연 통보 등 경미한 절차 미진 사안에 대해서 수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525건.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되고 198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서울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은 연락도 중한 스토킹 범죄라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많이 그립다. 전화 한 통만 부탁한다. 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손편지가 무인 택배함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지내라는 등의 SNS 메시지도 수차례. 그래도 답이 없자 격한 감정과 원망의 표현이 메시지에 섞이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에 두려움을 명확히 표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부터 그 스토킹 피해를 당해오다가 법 시행 후에도 스토킹이 멈추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당 기간 스토킹을 당해와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이처럼 원치 않는 일방적 연락은 모두 14차례. 법원은 20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최윤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SNS 계정이 차단된 뒤 새 계정으로 한 번에 메시지 3개를 보내고 전화를 2번 건 30대도 스토킹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냥 선고유예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신당역 사건 이후로 그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좀 무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예전에 비해서 횟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더라도 좀 높게 처벌하는 경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고 기다리는 등 만나서 괴롭히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협박해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하고 뒤따라가 폭언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20살 남성에게는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 불법 마사지업소 장부에서 성매매 공무원 명단이 줄줄이 나오자 각 기관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된 청주시는 3,1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 예방 교육을 자체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충북교육청도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와 소속기관 800여 곳 2만 5천여 명에게 특별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성행위 업소 매출 장부에 적힌 500여 명의 신원을 일부 조회해 현재까지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등 14명의 근무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의 소속 기관은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청주시와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등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역 현황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개원 3개월 만에 떠나고 보자식의 해외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에 어떤 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겠냐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충북의 주요 과제인 AI 영재고 설립에 최근 돌발 변수가 생겼죠.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이 아닌 광주에 힘을 실어주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대신 바이오 영재고 설립을 충북에 역제안한 건데요. 일단 영재고 추진에는 변함없다는 것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AI 영재고 설립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직접 과기부 장관에게 AI 영재고 설립 검토를 지시했고 그 다음 날 출근길에 또 한 번 언급한 겁니다.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어제도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김영환 지사가 서둘러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 방문에 나선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영재고가 아니면 바이오 영재고는 어떻겠느냐는 뜻밖의 제안을 내놨고 바이오 영재고도 무방하다고 답한 김 지사는 이번 주 간부회의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특히 오송에서 지금 식유성 치료 카이스트 이거는 진료 또는 희성 치료에서의 AI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을 함께 구성하고 조만간 AI 영재고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려던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영재고 추진은 계속하겠다며 김 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AI든 바이오든 관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영재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바이오 영재고의 개념과 기본 틀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설 국립고등학교로 AI 영재고 설립을 함께 추진해왔던 카이스트와도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교육 유발과 불평등 교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바이오 영재고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제안이 정부 내에서 어느 수준의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AI 영재고에 주력했던 충북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고민도 시작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무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바로 청주죠. 계절마다 시민들의 놀이터가 되고 이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무심천의 역사가 미디어 아트로 펼쳐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이 실내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이 12km의 무심천이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됐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전경이 더해져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여름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모습을 바꾸며 사계절 내내 청주 시민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개울이었지 뭐, 그지? 그냥 건너다니는 개울이고 뭐 애들 막 고기도 잡고 뭐 목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잖아. 천연기념물 수달이 다시 나타난 10년 전, 무심천은 청주의 생태축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저 환경에서 어느 정도는 적응을 했다고 봅니다. MBC 충북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영상으로 기록한 무심천과 청주의 역사를 미디어 아트로 풀어냈습니다. 청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무심천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답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늘 언제라도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청주 동부창고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전 무심연화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의 10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3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96까지 올랐던 제조업 업황 BSI가 70대로 떨어진 건 10월이 처음입니다. 기업들이 꼽은 최대 애로사항은 24.4%를 차지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자재가 상승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10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9.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악화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556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60% 이상 급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0조 9,8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순이익은 1조 1,027억 원으로 66.7%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PC와 스마트폰 생산 감소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전례 없는 시장 악화로 진단하고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